여러분, 만약 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일까요? 기적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믿기 힘든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3번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절대 예상하지 못할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혼자 저녁을 차립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들은 모두 경로당에서 얻어온 것들이에요. 직접 요리할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5년 전 아내 순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그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TV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식탁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철수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밥을 먹어요. 여보, 오늘도 혼자 먹네. 미안해. 그는 늘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녁 7시, 철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이 시간에 누가 올까? 택배도 아닌데. 철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아내 순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구, 그리고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까지. 여보, 나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철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여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나예요. 정말 나라고요.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순자는 철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5년 전 사고 기억나죠? 저는 죽지 않았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했죠. 신원도 모르는 환자로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3달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신 얼굴이, 우리 집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꿈 아니야? 꿈 아니에요. 내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기뻐서였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게 현실인지 의심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어나자마자 옆자리를 확인했어요. 아내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경로당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시장도 함께 가고 TV도 함께 보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철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여보, 당신 좋아하던 거 해봤어. 고마워요, 여보. 근데 저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는데. 철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김치찌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기억을 잃어서 취향이 바뀐 걸까? 다음 날 철수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 언제지? 5월 20일이잖아요. 아니었어요. 3월 15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틀리다니. 며칠 후 손자 민준이가 놀러왔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어머, 민수야. 아내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수는 삼촌이고요. 아, 맞다, 맞아. 할머니가 헷갈렸네.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밤마다 아내가 몰래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왜 몰래 하는 걸까? 철수는 경로당 친구 박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형님, 아내가 돌아온 건 좋은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들을요. 박노인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야, 요새 보이스피싱만 있는 게 아니라더라. 사람 피싱도 있다던데. 혹시 내 아내 사진이나 정보를 보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낸 거 아냐? 재산을 노리고.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아내가 외출할 때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낯선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카페를 나왔어요. 철수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아내가 지나간 후 철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그 여자분과 무슨 관계십니까?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저는 그쪽 담당 의사입니다. 의사요? 네,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더 자세한 건 본인께 직접 들으시는 게. 철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막 집에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봤어요. 당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리고 의사라고 하더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순자 언니가 아니에요. 순이에요. 순자 언니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쌍둥이? 순자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언니가 평생 숨겼어요. 저희 자매는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저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언니는 한국에 남았죠.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언니는 이미 형부와 결혼한 후였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형부는 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쌍둥이 동생이 나타나면 놀랄까봐 말 안 했다고요.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형부를 봤는데 너무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언니 행세를 하면서 형부 곁을 지켜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외로웠고요. 미국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철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잖아요. 미안해요, 형부.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일이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오. 형부. 나가요. 순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다시 적막한 집. 다시 혼자 먹는 밥. 아내는 역시 죽었던 거였어요. 짧은 꿈을 꿨을 뿐이죠. 며칠 후 철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순이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외로움을 함께 나누려 했던 거죠. 철수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 씨, 미안하오. 너무 화를 냈소. 어디 계시오?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형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이가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철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쪽으로 오세요. 순이는 철수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3층 특실 앞에서 멈췄어요. 형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그 손을, 그 목소리를. 여보. 여자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다리가 풀렸어요. 순자. 당신. 살아있었어?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철수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치렀잖아. 순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형부 5년 전 그 사고에서 언니는 살았어요. 하지만 얼굴과 몸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었죠. 신원 확인이 안 될 정도로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핸드백의 DNA로 언니를 확인했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그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다른 분의 것이었거든요. 순자가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혼수 상태로 다른 병원에 실려갔어요. 신원미상의 환자로. 6개월 후 깨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순이가 날 찾아냈죠. 저는 언니를 찾으려고 계속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신원미상 환자 중에 언니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가보니 정말 언니였어요. 쌍둥이니까 알 수 있었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죠.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순이가 당신 곁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철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순이가 만났던 남자는 순자의 성형외과 담당이었던 거예요. 순이의 몰래 전화는 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통화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 옆에 있어준 건 언니 대신이었어요. 언니가 회복할 때까지 형부가 너무 외로우실까 봐요. 제 마음도 있었지만 주로 언니 때문이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가 붕대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됐어요. 수술 마지막 단계가 끝났거든요. 당신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붕대가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예전의 순자와는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당신 얼굴이 어떻든 상관없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순이도 이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나 참 복받은 사람이구만. 아내가 둘이나 되니.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순이는 내 동생이라고요. 순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형부, 저는 그냥 동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이었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